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공고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박경진 책임입니다. 저는 강용성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설명회에 앞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기원 혁신성장사업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기원 본부장입니다. 22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공고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국내 최초 도전적 R&D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연구자분들의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은 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2년 신규 지원을 시작으로 31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4,1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형 도전 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도전 혁신적 R&D 플래그십 사업으로서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 미래 전망 보고서를 분석하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타 사업과 차별화하여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를 통해 본 공고의 신규 테마인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생체 모방 탄소 자원화를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테마 내에서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시고 그 도전을 통해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최고의 연구진의 참여를 기대하며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공고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신청 자격, 연구 개발비 기준, 그리고 평가 절차, 평가 우대 사항 등 문의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은 10년에서 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혁신적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 영역을 창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한 테마와 연관된 산업 분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테마는 기존의 RFP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유형은 자유공모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마 개념 및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 연구과제로서 해당 테마 내에서 연구개발 과제 및 방법에 대해서 참여 연구자께서 자율적으로 제안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테마에 대해서는 강용성 선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2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기획 과정에서 국내외 미래 전망 문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무경계, 탄소 중립이라는 3대 미래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3대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테마를 발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 역전, 두 번째는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마지막으로 생체 모방 탄소 자원화입니다.
우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노화 역전 테마의 관련 기술로는 노화 및 질환 유발 세포, 유전체 조기 진단 제어 기술 등이 있으며 무경계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테마 관련 기술로는 메타버스, 확장현실 디바이스, 입체 영상,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생체 모방 탄소 자원화 테마 기술로는 자연 모사 및 생체 모방 기술, 친환경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전환 활용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 테마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역전 테마의 개념은 세포 노화 전 노화 유전 인자를 규명, 검출, 진단하고 이의 발현을 조절하는 노화 프로세스의 역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본 테마의 도전성으로는 기존에는 노화가 진행된 세포 제거 기술 중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본 연구를 통해 노화의 사전 진단, 예방 및 노화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테마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노화의 사전 진단, 예방 및 노화로 인한 질병의 조기 치료로 퇴행성 질환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심장, 폐 외의 근육 소실, 청신경 노화, 관절 퇴행 등 신체 노화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테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테마의 개념은 인간의 시각인지 한계를 뛰어넘는 초실감 입체 영상 구현입니다. 본 테마의 도전성으로는 기존의 가상 증강현실용 디바이스는 부피가 커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입체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사용에 한계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기기의 형태, 폼팩터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초실감 입체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테마를 통한 기대 효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위험한 화학물질 품질 검사 등의 메타버스 3D 스캐닝 기반 시뮬레이션 적용을 통해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전 확보 문제의 동시 해결과 의료 분야에서는 저시력자가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문화생활, 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체 모방 탄소 자원화 테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테마의 개념은 생명 현상, 생체 구조의 원리를 모방한 탄소 포집, 저장, 전환을 넘어서 탄소 자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도전성으로는 기존의 탄소 포집 기술은 폐기물 발생 등과 같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친환경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탄소 포집, 자원화로 탄소 고부가 가치 신자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 테마를 통한 기대 효과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다중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 생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효율 강화 기술 등 다분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부가가치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 효과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각 테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1, 2, 3단계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개념 연구, 2단계는 선행 연구, 그리고 3단계는 본 연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 1단계 개념 연구는 9개월 이내에 2억 원 내외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2단계는 1년 이내에 연간 5억 원, 마지막 본 연구인 3단계에서는 총 5년간 연간 40억 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의 신청 자격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기관만 가능합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협회 등 제한 없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때 1단계에서는 금액적인 것도 좋고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개념만 연구하는 단계라서 주간 기간의
위주로 들어오시면 되고 2단계 또는 특히 3단계 가셔서는 연구비에 대해서도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그때 또 다시 컨소시엄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선정 범위는 1단계에서 테마별로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2단계에서 3개, 최종 본연구는 1개의 연구개발 과제만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경쟁형 R&D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지원받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종료로 처리를 합니다. 본 사업은 도전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최종 목표를 미달성하셨더라도 그에 대한 환수 조치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조기 종료를 하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테마 발굴 및 선정은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를 통해서 테마의 미래 가치와 그리고 그 테마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테마별 워킹 그룹에서 상세 테마 정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 PM 제도를 통해서 선정부터 시작해서 연구개발 과정 그리고 성과 확산, 사업화까지 테마 PM에 의해서 연구개발 과제가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서 멤버십 기업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쟁형 R&D입니다. 1단계에서 6개, 테마별 6개의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결과와 2단계의 계획을 평가하여 2단계에는 3개 과제만 지원을 합니다. 선행연구에서 3개 과제를 지원하고 나머지 3개 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개 과제가 1년 동안 선행연구를 하고 본연구에 대해서 계획한 다음 선행연구에 대한 보고서와 그리고 본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1개의 기관이 본 테마,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본연구를 5년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멤버십 기업 제도는 2단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소, 비영리 기관만 가능하고 컨소시엄을 맺으실 곳은 기업, 대학, 연구소, 그리고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제한 없이 컨소시엄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굳이 모든 컨소시엄을 안 맺으셨더라도 2단계, 3단계를 가시면서 컨소시엄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억 원 내외, 2단계 5억 원 내외, 3단계에 5년간 2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과 현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시는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 비율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처럼 연구개발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2022년도는 코로나19 특별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 연구개발 과제로 기업 부담 연구개발 비중 현금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이 15%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5% 이상, 그리고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여부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료 징수는 기업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기업이
본 연구개발로 인해서 사업화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기술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기술료 상한가 그리고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공고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료 납부 기한과 그리고 비영리 기관에 대한 기술료 안내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기업 멤버십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기술료는 미징수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최소 의무 편성 인건비는 45%로 총 사업비에 인건비, 현금과 현물을 합산한 금액이 총 사업비의 45% 이상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의해서 현금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멤버십 연회비에 대해서는 기업 멤버십 뒤에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기업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비 금액에 따른 청년 의무 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지원 전문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수당을 산정하셨을 때 그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 저희가 단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 협약 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는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책정하셔야 됩니다. 지원제의 기준은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고의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 및 기준입니다. 공고는 지난 1월 14일 날 공고를 시작하였고 2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서류 접수는 아이테크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하시고 다른 타 사업과 다른 점은 연구개발 계획서 한글 자료를 신청하실 때 접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PPT 자료 발표하실 20분 정도 발표하실 테마에 대한 제안을 PPT만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선정된 기관에 하나여 저희가 추후에 협약 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8일까지 제출하실 때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하는欄에는 PPT 자료만 업로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혹시 한 테마에 한 2배수 정도 6개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기관이 지원을 하셨을 경우 서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 또는 그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바로 선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중순 정도에 서면 평가를 선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 통보한 후 통보받으신 날로부터 10일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간에 한하여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4월 중으로 신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확정 통보를 드린 후 저희 협약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은 저희 접수 후 접수하신 분에 한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자료를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사전 검토와 서면 평가 또는 선정 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연구개발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PT 자료 20분 내외로 발표하실 PPT 자료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구에 대해서 도전성과 혁신성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난이도 사업이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10년 또는 20년 뒤에 이 산업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는 다를 또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 개발인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본 테마의 부합성입니다. 앞서 강용성 선임이 설명드린 세 개 테마에 대해 얼마나 부합하고 있냐 이에 대해서 대상과 범위 꼭 거기 말씀드린 관련 기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허나 본 테마의 대상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본 연구를 통해서 10년 또는 20년 내에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이는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뒤에 바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기의 적절성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타 사업에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또는 20년 정도 뒤에 이러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로 인해 후속 R&D 그리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너무 먼 미래 한 30년 또는 50년 뒤에 개발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는 적절하지 않다,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류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사회적 이슈 해결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화 역전 또는 환경오염, 탄소 중립 이런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 테마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본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가 가능한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 파급력이 있는 연구개발 과제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기술 가치를 지니는 차별성이 있는가, 이는 원천성입니다. 아래 빨간 글씨를 보시면 다른 기술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된 기술 가치를 가지는 기술로 향후 표준 특허 중 필수적인 특허로 지정될 수 있는 기술이나 또는 3급 특허의 기술의 특허 인용에 의해서 최상위 등급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히 원천 기술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역량입니다. 이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PPT 자료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20분 내외로 발표할 분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의 과제, 테마당 최대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합니다. 네, 기업 멤버십 제도입니다. 기업 멤버십 제도는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천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 특허, 논문에 그치지 않고 진짜 신시장을 창출하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2단계부터 멤버십을 구성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평가 후 1단계 개념 연구에서는 멤버십을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 평가를 통해서 2단계 선행 연구를 가시면 그때 멤버십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도 유료 멤버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기업의 신청 자격입니다. 핵심적인 원천 기술이고 그리고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업의 역량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인력이 8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코이타에서 인정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전담 연구 요원이 8인 이상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R&D 집약도가 2% 이상인 기업입니다. R&D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 이 비율로 하다 보니까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년도 평균이 R&D 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2% 이상과 동일한 급으로 저희가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한 지 5년 이상이 된 연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만 기업 멤버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2단계가 되셔서 또는 3단계에 기업 멤버십을 구성하실 때에 그 기업의 이러한 서류들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가부를 판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멤버십 프로그램의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연회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참여 연구를 하시면 공동 연구 개발을 하시면 민간 부담금을 연구 개발비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기업 멤버십 같은 경우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에 참여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기관과 협약을 하셔서 자유롭게 운영하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회비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200에서 4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는 연간 400에서 800만 원, 대기업의 경우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주간 연구개발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계획을 세우시고 본 연구 과제와 관련된 포럼, 세미나 또는 추가적인 R&D 비용 그리고 참여 연구자의 인센티브 등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관리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IP 실시권에 대해서 알키미스트 멤버십 기업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실시 계약을 통해 기술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협상권 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주도하에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멤버십 기관 간에 상호 협력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는 2단계 시작할 때에 2단계 진출한 2단계 계속 지원받는 연구개발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신청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희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입니다. 신청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테크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서류만 제출받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처는 아이테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접수하셔서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의 서류도 있고 또 공동 연구개발 기관의 서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취합을 하셔서 주간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접수 기간은 이미 공고된 1월 14일부터 시작하였고 공고 마감일인 2월 28일 18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18시 이전까지 접수 완료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최종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18시 이후에는 저희도 그 전산을 열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월 28일 18일 이전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파일 업로드 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금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업로드 방법을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업로드 하다가 오류가 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한 달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테스트 삼아서 다음 단계까지 다 제출하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전으로 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지만 마지막에 하시다가 이 전산 오류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8시 이전에 접수 완료를 못하여서 저희 평가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접수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시 이전에 2월 28일 18시 이전에 반드시 접수 완료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존에 R&D 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 계획서, 신규 신청하실 때는 연구개발 계획서는 한글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PPT 파일, 발표하실 20분 정도 발표하실 PPT 파일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선정되신 기관에 하나여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기업이 1단계부터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오신다면 재무제표도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비영리 기관은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평가 우대사항 및 감점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우대사항과 그리고 감점 기준이 있으니 우대사항에 맞는 징빙들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첨부와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입니다. 유의사항은 공고문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온라인 접수를 하시다가 어디로 접속하는지 모르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접속 오류가 났다든지 하실 경우에는 저희 R&D 상담 콜센터 1544에 6633으로 연락을 주시고 연구개발 과제 테마에 대한 문의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계획서 그 PPT 작성에 있어서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이 문의처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은 마쳤고요. 저희가 올려주신 질의와 그리고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 2단계를 사업 기획 단계로 봐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박경진 책임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1, 2단계에서는 사업 기획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9개월간 개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 테마에서 이 아이디어가 어떠한 것이다 제안해 주셨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테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연구개발 과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할 거다라는 것을 9개월간 기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기획 후에 저희가 2단계 단계 평가를 통해서 2단계를 진출을 하셨다면 2단계 선행 연구에서는 3단계 본 연구의 이전에 어떻게 본 연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연구를 1년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고 그리고 저희 그 단일 연구개발 과제로서는 연간 40억씩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실 컨소시엄 구성에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할애되실 수도 있고 5년간 연구개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1년간 기획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하는 건 맞지만 1단계와 2단계는 첫 번째 1단계는 개념에 대해서 이 테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기획하시는 것이고 2단계 선행 연구에서는 앞으로 본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선정평가는 제출한 PPT 발표 자료를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발표는 연구 책임자께서 직접 하셔야 되고요. 혹시 그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저희 선정평가 당일에 시간이 안 되실 경우에는 미리 저희에게 공문을 주시고 참여하시는 연구원, 다른 연구원께서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총괄 책임자께서 연구개발 총괄 책임자께서 발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기업 멤버십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본 사업에 저희 본 사업은 앞서 저희 강기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21년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여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예타를 통과할 때 기업 멤버십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멤버십을 운영하셔야 되고 개념 연구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는 멤버십이 필요 없고 2단계, 3단계에 있어서는 멤버십의 운영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 점수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멤버십은 2단계, 3단계에서는 반드시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의 사항입니다. 노화 역전에는 역노화 및 회춘의 개념이 포함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마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노화 역전 테마는 이제 이미 비가역적으로 그동안 노화라는 것이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들 인지가 되어 왔고, 그리고 노화를 과연 질병으로 볼 것이냐, 예방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뭐 철학적인 논쟁도 아직 있지만, 하지만 알키미스트는 도전적인 그 테마에 맞춰서 이제 이미 진행된 노화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회춘의 개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회춘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만큼 알키미스트의 도전적인 테마에 걸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존 알키미스트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 연구자가 신규 알키미스트 동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알키미스트에 라고 하면은 신규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기존 알키미스트를 잘 모르시고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만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 올해 2022년도 이 본 공고가 본 사업의 최초 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시범 사업을 19년도와 20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실시한 것과 20년도에는 10개 테마 정도를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2단계를 수행 중이시고 올해 4월부터 또 3단계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알키미스트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본 테마에 적합하시고 그리고 규정에 의거 379공이나 이렇게 규정만 위반하시지 않는다면 포함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컨소시엄 기관이 10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을 해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 않고 그 수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단계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비 구성에 있어서 저희 규정상 해보시면 참여 연구자가 반드시 10% 이상의 참여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계산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우선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관계없고 그리고 주관기간 변경은 불가하겠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하겠지만 2단계, 3단계를 가면서 점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금액도 커지고 그리고 개념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또 어떤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또는 선행 연구를 하시다 보면 본 연구에서는 이때 어떤 컨소시엄 그리고 이때 어떤 대학 또는 연구소 또는 이때는 어떤 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세워지시면 그에 알맞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사항입니다. 접수 마감일인 이제 2월 28일까지 PPT 발표 자료를 업로드를 할 때 타 첨부 사료는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혹시 오해하실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은 했는데요. 아닙니다. 타 첨부 서류도 반드시 접수하셔야 되는데 연구개발 계획서 한글 파일만 보통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건데 그걸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PPT 자료 20분 발표하실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을 하는 란에는 한글 파일이 아니고 PPT 자료를 20분 발표하실 내용 나중에 연구를 저희 선정평가 때 발표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메일로 또는 유선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던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되어 있는 기술 말고도 테마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면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테마 정의서를 저희가 보시면은 테마 정의서에 테마의 정의, 개념, 범위도 있지만 관련 기술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관련된 기술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질의 주신 것처럼 노화 역전이라는 제목처럼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큰 테마의 안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저희가 적어놓은 해당 기술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기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기업 멤버십 가입 시에 별도로 특별한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기업 멤버십 가입 시에는 저희에게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과 멤버십 기업이 자유롭게 협의에 의해서 가입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멤버십을 운영하실 때에는 2단계부터 하시는데요. 2단계 때 기업 멤버십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그 운영 방안대로 저희가 운영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자유롭게 하시지만 국가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진행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 멤버십 기업이 낸 연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청렴하게 윤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다음으로 많이 사전에 접수됐던 질의 사항입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단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념 연구에 있어서는 9개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주간 연구 개발 기관만 일단 들어오셔서 개념 연구를 진행하시고 2단계 때 또 더 많은 기관들 컨소시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3단계 가실 때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삼책 50에 해당되는 과제인가요? 라는 질문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 본 연구 개발이 그 1단계, 2단계가 기획을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삼책 50에서 빠지냐라고 질의를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삼책 50에 해당합니다. 본 사업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이어지는 연구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삼책 50에 카운팅 하실 때 포함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새로운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있는 기관인데 신청을 위해서 한 개 기관으로 제출 가능한지, PPT 제출 시에는 한 기관만으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의도를 조금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신청에는 한 개, 그게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냐라는 질의이시면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대학은 당연히 비영리 기관이니까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시고, 한 개 기관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네, 다음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지만 이를 응용한 형태의 고난이도 기술을 목표로 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테마가 당연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기술 수요 조사,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혁신적인 테마를 설정을 해야 했지만, 그것이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 노화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 개발이라고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개발과는 혁신적인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기존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신시장을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면 당연히 채택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타 부처, 타 사업 신규 지원 시에도 참여 제한이라든지 감점 등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를 했기 때문에 성실히 수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달성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기존 사업들과 같이 제재나 또는 환수 조치 이런 것들을 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 여기서 불성실은 연구비를 용도에 사용을 하셨다든지 또는 횡령을 하셨다든지 또는 연구를 하시지 않고 보고서도 제출을 안 하셨다든지, 그렇게 정말 불성실하다라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성실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너무 도전적이고 초고난이도 이 과제를 이다 보니까 실패를 하셨을 때 그때에 대해서 실패 용인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화 혁전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파생 기술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성공이라고 보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어떤 과제, 어떤 그 연구 개발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그게 적합하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제출하여 주시면은 그 연구개발 평가단에 의해서 전문가 분들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게 되시고, 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의 테마와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시든 노화에 대한 역전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방법 또는 그 연구가 획기적이다, 창의적이다, 도전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선은 이렇게만 설명하셔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일단 아니면 메일로 좀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서류를 제출하셔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테마가 3개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테마를 수행하실 수 있는 연구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적은 게 아닐까라는 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테마를 그 기획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60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질의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주시면은 3명 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릴 수 있고요. 또는 이메일로 주시면은 최대한 저희가 답변을 정리해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참고를 하시려면 저희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 사업이 수행됐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테마 정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 저희 공모하는 3개 테마에 대해서만 정의서만 보시면 조금 타 사업과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는지 조금 애매모호하다, 너무 좀 새롭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전 공고에 나와 있는 테마 정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본 사업은 정말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마 테마에 그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또는 트라이를 해보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테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 혹시나 그 테마 부합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희가 테마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한 중순 4, 5월부터는 다시 기술 수요 조사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그때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기획을 하면서 거기 기반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23년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그 온라인 설명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고, 편집 영상은 저희가 업로드하고 발표 자료도 저희 그 공고 사이트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